300억의 투자를 40조로 만든 나라. 전 세계가 모두 철수하고 나오는 그 순간. 한국은 300억 원을 들고 지구상에서 가장 절망적인 그 땅을 샀습니다. 해발 3,800m, 독성 소금으로 뒤덮인 악마의 호수. 그곳은 뜻마저 죽음의 소금 호수인 아르헨티나 옴브레 무에르토. 현지 주민들조차 또 다른 외국 기업의 거짓말이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 후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죽음의 땅에서 무려 40조 원 가치의 보물이 발견된 거예요. 300억 원 투자가 1300배 수익을 거둔 역사상 전례 없는 기적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가볍게 한번 눌러주시면 저 감동 이야기 서은비에게 정말 따뜻한 격려가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 댓글에 나눠주세요. 세계 전기차 기업들을 줄 서게 한 한국의 선견지명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해발 3,800m, 독성 소금으로 뒤덮인 죽음의 땅에서 매일 새벽 5시부터 사람들이 일하고 있었거든요. 영하 20도의 혹독한 추위 속에서 숨쉬기조차 힘든 고산지대에서 말입니다. 그것도 한국 사람들이었어요. 전 세계가 미쳤다고 조롱하던 바로 그 땅에서요. 저는 루카스 에반스입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20년간 지질학을 연구해온 학자이자 전 세계 자원 개발 프로젝트를 분석하는 컨설턴트죠. 수많은 실패 사례를 봐왔고 무모한 투자로 망한 기업들을 수없이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확신했어요. 무모한 투자로 분명 실패할 거라고 말이죠. 바로 한국의 포스코가 아르헨티나의 옴브레 무에르토 염호를 300억 원에 매입했다는 소식 말입니다. 런던 학회장에서 제 동료 피터슨 박사가 말했죠. 루카스, 한국이 정말 미쳤나 봐요. 뭔 소리입니까? 아르헨티나 죽음의 염호를 샀다는군요. 300억 원이나 주고요. 저는 그 순간 커피잔을 놓칠 뻔했습니다. 설마 옴브레 무에르토 말입니까? 바로 그곳이에요. 한국 포스코라는 회사가 리튬을 찾겠다고 나섰대요. 저는 즉시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포스코가 정신이 나갔군요. 그곳은 지옥이라고요. 옴브레 무에르토. 스페인어로 죽음의 소금호수라는 뜻이죠. 이름부터가 불길했습니다. 그곳은 정말 지옥 같은 곳이었어요. 해발 3,800m 고지대에 위치한 염호로 일반인은 고산병으로 쓰러질 정도의 극한 환경이었습니다. 독성 소금이 가득한 땅에서는 풀 한 포기도 자라지 않았고 현지 주민들조차 저주받은 땅이라 부르며 접근을 꺼렸죠. 지난 30년간 독일, 프랑스, 미국의 대형 자원 개발 회사들이 도전했다가 모두 철수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그곳을 300억이나 주고 샀다는 겁니다. 저는 즉시 학회에서 공개 성명을 발표했어요. 한국의 이번 투자는 무모하고 허황된 판단입니다. 그리고 왜 수많은 자원 중에 리튬을 선택한 건지 이해가 가지 않네요. 몇 년 안에 참담한 실패로 끝날 것입니다. 제 동료들도 모두 동의했습니다. 경험 많은 유럽 기업들도 손대지 않던 곳을 한국이 감히 건드렸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했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곧 저는 포스코가 뛰어든 이 자원 개발 프로젝트의 국제 분석관으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직접 그 현장을 보러 아르헨티나로 날아갔죠. 비행기 안에서도 한국의 실패 사례를 직접 목격하게 되겠구나 하는 불안감이 가득 찬 채로 말입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12시간을 달려 도착한 그곳. 차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숨이 막혔어요. 고도가 너무 높아서 산소가 부족했거든요. 그런데 현장에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런 곳에서 새벽 5시부터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영하 20도의 살인적인 추위 속에서 산소도 부족한 고산지대에서 묵묵히 샘플을 채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에서 온 기술자들이었어요. 저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인사했습니다. 저는 영국에서 온 지질학자이자 함께 분석을 맡게 된 루카스 에반스입니다. 현장에서 이렇게 먼저 뵙게 됐네요. 한국팀 리더로 보이는 분이 대답했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김진수입니다. 이렇게 혹독한 환경에서 언제부터 나와 계신 겁니까? 진전은 있나요? 저는 직접적으로 물어봤죠.
김진수 부장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아직은 없습니다.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러 이곳에 왔어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곳은 죽음의 땅이라고 불리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더 도전할 가치가 있는 거죠. 저는 그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 사람들에게서 뭔가 다른 것을 느꼈거든요. 단순한 돈벌이나 성과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뭔가를 해내겠다는 진심 같은 것을요. 하지만 여전히 저는 회의적이었습니다. 아무리 열정이 있어도 현실은 냉혹하니까요. 현지 주민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마을 이장인 파블로 로사스를 만났을 때의 일입니다. 선생님, 이곳에 사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50년째 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외국 기업들이 많이 왔다 갔을 텐데요. 파블로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수없이 많이 왔다 갔죠. 모두 같은 말을 했어요.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함께 발전하겠다고요. 그런데요. 결국 모두 우리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조금만 어려워져도 바로 철수해버렸어요. 우리 땅 환경만 더 나빠지는 거죠.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나요? 파블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마 몇 년 안에 떠날 겁니다. 특히 옆에 있던 파블로의 딸 에밀리아는 더욱 격렬하게 반대했어요. 환경학을 전공한 대학생인 그녀가 제게 말했습니다. 또 다른 외국 기업이 우리 땅을 파괴하려 해요. 도대체 정부는 뭐 하나 모르겠어요. 한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똑같지 않을까요? 결국 돈만 챙기고 떠날 거예요. 저는 그들의 반응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이미 너무 많은 배신을 당했으니까요. 그런데 한국 기술자들은 정말 달랐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현장으로 나갔어요. 혹독한 추위와 고산병에 시달리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김진수 부장에게 물었어요. 정말 여기서 뭔가 찾을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당연합니다. 우리가 움직인 데는 다 그만한 근거가 있어서죠. 근거요? 우리에게는 기술이 있고 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있어요. 한국을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도 못 만들 거란 나라가 보란 듯이 자동차를 만들고 배 한 척 못 올릴 거라는 나라가 세계 최대 조선 타이틀을 지키고 있죠. 이번에도 해낼 겁니다. 저는 그 말에 뭔가 찡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였어요.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그들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장비를 가져오고 더 정밀한 분석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죠.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이 사람들은 대체 뭘 보고 있는 걸까? 죽음의 땅에서 도대체 무엇을 찾으려는 걸까? 그리고 문득 떠올랐습니다. 한국팀이 가져올 그 끝을 보고 싶었어요. 소식이 퍼지자 전 세계가 한국을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CNN에서는 한국의 무모한 투자라고 보도했고 BBC에서는 아시아의 허황된 꿈이라고 비웃었죠. 가장 심했던 건 독일 자원개발 대기업 CEO 마르틴 클라우저였습니다. 베를린에서 열린 국제자원개발 컨퍼런스에서 마르틴이 말했어요. 한국은 허황된 기술국입니다. 현실을 모르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문제라고 보시나요? 옴브레 무에르토는 30년간 실패만 거듭한 곳입니다. 독일, 프랑스, 미국 기업들이 모두 포기한 곳을 한국이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의 말에 회장 전체가 웃음바다가 되었어요. 저도 그때는 마르틴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지 상황은 더욱 절망적이었어요. 아르헨티나 언론들은 연일 한국을 비판하는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라 나시온 신문의 헤드라인이 충격적이었죠. 또 다른 외국 기업의 거짓 약속. 기자 카를로스 메를로가 파블로를 인터뷰한 내용이었습니다. 1995년에는 프랑스 기업이 와서 광산을 개발하겠다고 했어요. 2년 만에 땅만 아작내고 철수했죠. 2003년 독일 기업, 2010년 미국 기업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두 처음엔 좋은 말만 하다가 어려워지면 바로 떠났습니다. 파블로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이 묻어 있었어요. 더 큰 문제는 현지 주민들 사이의 갈등이었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열린 주민회의는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리튬이 도대체 뭐길래 자꾸 외국 나라들이 여기 와서 환경만 파괴하는 거야? 우리가 또 속는 거야? 한 주민이 소리쳤습니다.
한국이 뭔데? 우리보다 잘 사는 것도 얼마 안 됐잖아. 환경학을 전공한다는 에밀리아는 더욱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리튬 개발은 우리 생태계를 파괴할 거예요. 막대한 물이 사용되고 또 오염될 거고 토양도 망가져요. 칠레 사례를 보세요. 그녀의 말에 주민들이 더욱 불안해했어요. 설상가상으로 한국팀의 초기 시굴 결과는 기대에 한참 못 미쳤습니다. 예상했던 리튬 농도가 나오지 않았고 염분 제거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했어요. 김진수 부장은 항상 팀원들을 다독였습니다. 아직 포기하기엔 이르다. 하지만 부장님, 결과가 좋지 않은데요. 우리가 여기 온 이유를 잊지 말자.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러 온 거다. 하지만 팀원들의 표정은 어두웠어요. 몇몇은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한국도 괜한 투자로 돈만 날린 거 아니냐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이런 상황을 대서특필했어요. 한국 기업 조기 철수 임박. 리튬 개발 프로젝트 또 실패 위기. 저는 그 기사들을 읽으며 역시 제 예상이 맞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도전은 무모했고 곧 실패로 끝날 것이라고 말이에요. 파블로의 딸 에밀리아는 더욱 강경해졌어요. 봐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한국도 결국 실패할 거라고요.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한국팀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던 아이들도 이제는 피하듯 지나갔습니다. 마르틴 클라우저가 그 즈음 현장을 방문해서 아르헨티나 담당관들을 흔들어 놓기도 했죠. 한국의 실패는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몇 개월 안에 철수할 거예요. 그때 우리가 진짜 개발에 나설 계획입니다. 그는 이미 한국 실패 후에 계획까지 세워놓고 있었어요. 독일이 이 땅을 다시 인수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싶다는 의사를 내비치고 있던 것이었죠. 저도 그때는 마르틴의 말이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팀의 열정은 인정하지만 정말로 이곳의 현실은 너무 가혹했거든요. 하지만 김진수 부장과 한국팀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현장으로 나가는 일과를 계속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물었어요. 이렇게 나오는 게 없는데 정말 끝까지 버틸 건가요? 포기는 우리 사전에 없는 단어입니다. 리튬은 미래 자원이에요. 지금은 아무도 이 자원을 인정 안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는데요. 예산도 만만치 않고요. 어려울수록 더 도전할 가치가 있는 거죠. 저는 그의 눈빛에서 흔들리지 않는 신념을 봤어요. 하지만 여전히 현실은 암울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뭔가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한국팀의 정밀한 장비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대형 트럭들이 줄줄이 현장에 도착했고 최첨단 분석 장비, AI 탐사 로봇들이 설치됐습니다. 김진수 부장이 팀원들에게 말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다.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해보자. 어떤 방식 말씀이세요? 기존 방식은 잊어라. 우리만의 기술로 해보는 거다. 저는 호기심이 생겼어요. 과연 한국이 어떤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할지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더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도대체 리튬이 뭐길래 한국이 이렇게까지 집착하는 걸까요? 김진수 부장에게 직접 물어봤어요. 리튬에 왜 이렇게 집착하시는 겁니까? 루카스 박사님, 잘 아시겠지만 리튬은 미래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가 될 겁니다. 전기차 배터리요? 네, 앞으로 세상이 친환경으로 바뀌면서 엄청나게 중요해질 자원이죠. 김진수 부장의 설명이 계속됐어요.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를 대체하게 될 미래가 올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지금은 테슬라 정도만 있는데요. 지구온난화 문제로 인해 각국 정부들이 친환경 정책을 강화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전기차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예요. 처음 들을 때는 꿈 같은 이야기로 들렸어요. 하지만 그의 확신에 찬 설명을 듣다 보니 점차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한국이 이런 미래를 내다봤나요? 한국은 자원이 없는 나라라서 늘 미래를 준비해야 했어요. 그래서 기술 개발에 투자하고 변화를 빨리 읽는 능력이 생겼죠. 그들의 안목은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혁신적이고 놀라운 관점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변화를 시도했죠. 첫 번째 변화는 샘플 채취 방식이었습니다. 기존에는 표면 근처에서만 채취했는데
한국팀은 더 깊은 곳을 파기 시작했어요. 현장 기술자 이상훈 씨가 설명했습니다. 리튬은 표면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더 깊은 곳에 진짜 보물이 숨어 있을 거예요. 얼마나 깊이 파실 건가요? 필요하다면 100m라도 파겠습니다. 그들의 집념에 저는 놀랐어요. 하지만 한국팀의 진짜 차별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물을 격자 형태로 나누어서 각 구역별로 세밀하게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방식으로 분석하는 이유가 뭔가요? 정확한 데이터 없이는 성공할 수 없어요. 우리는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과학적으로 접근합니다. 한국 기술자 박철민이라는 젊은 엔지니어가 있었는데 그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장비를 점검하고 하루 일과를 준비했습니다. 그런 그들의 노력을 인정이라도 하듯 2주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깊은 곳에서 채취한 샘플에서 예상보다 훨씬 높은 리튬 농도가 나온 거예요. 김진수 부장이 흥분해서 말했어요. 이거야. 우리가 찾던 게 바로 이거야. 정말인가요? 농도가 0.8%야. 예상보다 3배나 높아. 팀원들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6개월간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신중했습니다. 한 샘플만으로는 확신하기 어렵지 않나요? 맞습니다. 더 많은 지점에서 확인해 봐야죠. 김진수 부장이 대답했어요. 그런데 이때 현지 주민들과 김진수 부장의 흥미로운 대화가 있었어요. 파블로가 그에게 저와 똑같이 물었거든요. 선생님, 리튬이 정말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하지만 지금 리튬 가격도 그리 높지 않잖아요. 전기차도 아직 많지 않고요. 파블로의 말은 일리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기차를 단순한 실험 정도로 여기고 있었거든요. 김진수 부장은 처음으로 씩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스마트폰 시대 직전과 비슷해요. 2000년대 초에 누가 모든 사람이 손안에 컴퓨터를 가질 거라고 예상했겠어요? 하지만 그런 변화가 왔죠. 전기차도 그럴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각국 정부들이 내연기관 금지 정책을 발표할 겁니다. 그때가 되면 전기차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겠죠. 그들은 곧이어 전 지역에 걸쳐 추가 시구를 시작했습니다. 24시간 교대로 작업을 진행했어요. 현지 주민들도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파블로가 제게 물었어요. 요즘 한국 사람들이 더 바빠 보이는데 뭔가 찾은 건가요?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뭔가 발견한 것 같긴 해요. 파블로의 표정에 기대감이 섞여 있었어요. 에밀리아도 조심스럽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주 후 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총 20개 지점에서 채취한 샘플 모두에서 높은 리튬 농도가 확인된 거예요. 김진수 부장이 팀 회의에서 발표했습니다. 평균 농도가 0.85%입니다. 이건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예상 매장량도 200만 톤을 넘을 것 같습니다. 팀원들이 환호했어요. 6개월간의 고생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거든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설마 정말로 뭔가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이 정도면 상업적 개발이 가능한 수준인가요? 충분합니다. 세계 최대 규모 중 하나가 될 거예요. 김진수 부장의 확신에 찬 대답이었어요. 그런데 한국팀의 진짜 대단한 점은 여기서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리튬을 찾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이미 추출 기술까지 연구하고 있었거든요. 추출 기술은 어떻게 할 건가요? 기존 기술로는 이곳 환경에 맞지 않아요. 우리만의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야 해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해낼 겁니다. 김진수 부장의 눈빛이 다시 한번 반짝였어요. 한국팀의 체계적인 접근 방식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들은 데이터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고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소식이 퍼지자 현지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파블로가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어쩌면 이번엔 다를지도 몰라. 이곳이 크게 변화할지도 모른다고. 한국 사람들은 다른 외국인들과 뭔가 달라 보여요. 미래를 내다보는 눈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린 그들을 믿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조금씩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다시 한국팀 숙소 근처에 나타나기 시작했고
어른들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회의적인 목소리도 많았어요. 리튬을 찾는 것과 돈을 버는 건 다른 문제였기 때문이었죠. 저도 그들의 신중함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너무 많은 실망을 겪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팀은 달랐습니다. 리튬 발견에 만족하지 않고 즉시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리튬 발견 소식이 퍼지자 마르틴 클라우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는 즉시 아르헨티나로 날아와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한국의 발표는 과장된 것입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과장되었다고 보시나요? 리튬을 찾는 것과 실제 추출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특히 이런 극한 환경에서는 불가능해요. 찾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르틴의 공격이 거셌습니다. 한국은 환경 파괴의 전과가 있는 나라입니다. 절대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의 말에 현지 환경단체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에밀리아도 다시 시위 조직에 나섰습니다. 마을 광장에서 열린 집회에서 에밀리아가 외쳤어요. 리튬 추출은 우리 생태계를 파괴할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가 있을까요? 한 주민이 물었어요. 리튬을 추출하려면 물 사용량이 엄청나요. 리튬 1톤을 추출하려면 물 200만 리터가 필요하다고요. 이게 감당이 될 거라고 보세요? 군중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럼 우리 지역 물이 모두 고갈되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다른 나라 칠레를 보세요. 그곳의 아타카마 사막이 그렇게 됐거든요. 에밀리아의 말에 주민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마르틴은 이런 분위기를 교묘하게 이용했습니다. 유럽 환경단체들과 연결해서 국제적인 반대운동을 조직했어요. 그린피스 활동가 한 명이 현지에 파견됐습니다. 한국의 리튬 개발을 중단시켜야 합니다. 환경 파괴가 너무 심각해요. 지구온난화를 가속화시킬 겁니다. 언론들도 이런 프레임에 동조하기 시작했어요. CNN에서 특집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아르헨티나 생태계 위기, 한국 기업의 선택은? 저는 이런 상황을 보며 안타까웠어요. 한국 팀의 노력이 오해받고 있었거든요. 설상가상으로 기술적 문제도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리튬의 순도가 너무 낮은 것이 다시 한번 발목을 잡았죠. 기존 추출 방식을 시도해봤지만 효율이 너무 낮았어요. 현장 기술자 이상훈 씨가 보고했습니다. 부장님, 순도가 70%밖에 안 나와요. 문제가 뭘까? 고산지대의 특수한 환경 때문인 것 같아요. 기존 기술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김진수 부장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사실 리튬의 순도 70%로는 상업적 가치가 없었습니다. 최소 95% 이상은 되어야 시장에서 통용될 수 있었거든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 기존 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최소 6개월은 필요할 거예요. 이때쯤 팀원들의 사기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몇몇은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의 둘러싼 현실도 가혹했습니다. 환경단체의 시위는 날로 격해졌고 언론의 비판도 계속됐어요. 심지어 현지 정부에서도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르헨티나 환경부 장관이 성명을 발표했어요. 환경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사업 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마르틴이 뒤에서 로비를 한 결과였어요. 저는 김진수 부장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계속해야 할까요? 상황이 너무 어려워 보이는데요. 루카스 씨,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김진수 부장의 눈빛이 더욱 강해졌어요. 환경도 지키고 기술도 완성하겠습니다. 반드시요. 그날 밤부터 저와 한국팀은 밤샘 연구에 돌입했습니다. 새로운 추출 기술 개발에 모든 것을 걸었어요. 도대체 잠은 언제 자세요? 잠 잘 시간에 기술을 완성하겠습니다. 저는 혀를 내둘렀습니다. 그만큼 김진수 부장의 각오가 대단했어요. 팀원들도 하나가 되어 연구에 매달렸습니다. 한국에서 추가 전문가들이 파견됐고 최첨단 장비들이 더 들어왔어요. 에밀리아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어느 날 말했어요. 저 사람들 정말 진심인가 봐요. 밤새워가면서 연구하는 모습이 다른 외국인들과는 달라요. 에밀리아의 마음에도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르틴의 공격은 계속됐습니다.
그는 가짜 환경 영향 보고서까지 만들어서 유포했어요. 얼른 한국팀을 몰아내고 독일팀이 이어받기를 원했을 겁니다. 한국의 기술은 환경을 더 파괴할 것입니다. 근거가 있나요? 우리가 분석한 결과 물 사용량이 3배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완전히 조작된 자료였지만 언론들은 그대로 보도했어요. 한국팀은 사면 초가에 몰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김진수 부장이 팀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성공하면 모든 오해가 풀릴 겁니다. 기술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의 말에 팀원들도 다시 힘을 냈어요. 포기하지 않는 한국인의 정신력이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 3개월의 밤샘 연구 끝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환경단체를 보란 듯이 한국팀이 세계 최초로 친환경 리튬 추출 기술을 개발한 거예요. 심지어 순도도 높아졌죠. 김진수 부장이 흥분해서 팀원들에게 말했어요. 해냈다. 물 사용량 70% 절감, 탄소 배출 최소화, 순도 99.99%. 실험실에서 나온 결과는 믿기 어려울 정도였어요. 기존 기술보다 모든 면에서 월등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런 기술이 정말 가능한 건가요? 수개월간 밤샘 연구의 결과입니다. 우리만의 특수 필터링 기술이에요. 이상훈 기술자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어떤 원리인가요? 나노 기술을 응용한 선별적 분리법입니다. 물 재활용률도 95%에 달해요. 더 놀라운 건 매장량이었어요. 한국에서 넘어온 AI 탐사 기기로 더 깊고 넓게 추가 탐사한 결과 1350만 톤이라는 세계 최대 규모가 확인됐거든요. 김진수 부장이 본사에 보고했습니다. 예상보다 6배 많은 매장량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예요. 정말인가요? 네, 40조 원 가치로 평가됩니다. 본사에서도 믿기 어려워했어요. 300억 원 투자가 40조 원 가치로 변한 거니까요. 소식이 퍼지자 김진수 부장은 그들이 이룬 모든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투명성이 한국팀의 원칙이었거든요. 에밀리아가 발표된 그 자료를 꼼꼼히 검토한 후 말했어요. 이건 정말 혁신적이네요. 물 사용량이 기존의 30%밖에 안 돼요. 게다가 재활용까지 한다니. 환경에 문제는 없나요? 오히려 기존 기술보다 훨씬 친환경적이에요. 이런 기술이 가능했다니 믿기 어려워요. 에밀리아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마치 그간의 의심을 사죄라도 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기술 혁신이네요. 이게 가능했던 일이라니 믿기지가 않아요. 그날부터 에밀리아는 한국팀의 가장 강력한 지지자가 됐어요. 환경단체 내부에서 한국 편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어요. 환경단체 회의에서 에밀리아가 말했어요. 한국 기술은 기존 기술과 완전히 달라요. 환경을 지키면서 개발하는 거예요. 환경단체 사람들도 놀라며 자료를 일일이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어 가고 있었죠. 하지만 마르틴 클라우저는 더욱 발악했어요. 이것은 조작된 자료입니다. 근거가 있나요? 한국이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 기술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제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세계 언론과 아르헨티나 정부, 현지 주민들이 직접 한국팀의 자료와 진정성을 확인했거든요.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소식이 국제적으로 퍼지자 세계적인 환경단체들이 한국 기술을 찬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환경을 지키며 미래를 그리는 것, 이런 기술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발전의 모범 사례입니다. 마르틴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그가 조직한 환경단체들마저 한국 편으로 돌아선 거거든요. 현지 언론들도 태도를 바꿨습니다. 라나시온 신문과 클라린 신문은 연이어 사과 기사를 냈어요. 한국이 보여준 기술 혁신에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감동했어요. 한국팀의 끈질긴 노력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거든요. 김진수 부장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결국엔 해냈네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죠. 가끔은 기존 방식을 완전히 뒤엎고 새로 시작하면 답이 보이기도 하죠.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할 때 우리는 가능하다고 믿는 것도 그렇고요.
그의 말에 저는 한국인의 정신력을 새삼 느꼈어요.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도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50년간 겪어온 실망과 배신의 역사가 드디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팀은 승리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즉시 다음 단계인 본격적인 생산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진짜 일은 지금부터죠. 김진수 부장의 말에 팀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의 도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재난이 닥쳤습니다. 갑작스러운 폭우와 지진이 동시에 발생한 거예요. 새벽 3시,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규모 6.2의 강진이었습니다. 김진수 부장이 급히 현장으로 달려갔어요. 피해 상황 어때? 부장님, 메인 추출 라인이 파손됐어요. 얼마나 심각해? 복구에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폭우까지 쏟아졌어요. 하루 종일 비가 내려서 현장이 물에 잠겼습니다. 현지 주민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파블로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희망이 보였더니 결국 또 자연재해가 있네. 한국은 끝까지 마무리할 거예요. 그들도 이 땅의 가치를 이젠 아니까요. 에밀리아도 마찬가지였어요. 마을 사람들 사이에 불안감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과거의 트라우마가 되살아났거든요. 마르틴 클라우저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씩 또 거들기 시작한 겁니다. 보세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한국도 자연 앞에선 결국 포기할 겁니다. 시간이 언제까지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근거가 있나요? 이런 재해가 발생하면 보통 철수를 결정하죠. 왜냐면 경제성이 떨어지거든요. 몇 주 안에 발표할 겁니다. 장담해요. 마르틴의 말에 일부 언론들이 다시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한국팀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김진수 부장이 긴급팀 회의를 열었어요.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우리의 진가가 드러나는 겁니다. 하지만 부장님, 피해가 너무 커요. 다시 리셋된 기분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겪었던 실패보다는 오히려 낫습니다. 피해가 크다고 포기하면 여기 이렇게 버티고 있던 이유가 없죠. 김진수 부장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즉시 복구 작업에 들어가겠습니다. 한 달 안에 끝내겠어요. 팀원들이 놀랐어요. 한 달 만에 진짜 가능할까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게 우리 일이잖아요. 그날부터 한국팀은 24시간 복구 작업에 들어갔어요. 한국에서 긴급 지원팀이 파견됐고 최신 장비들이 공수됐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감탄했어요. 정말 기한 안에 가능한가요? 해야 하니까 하는 거죠.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이상훈 기술자가 자신있게 대답했어요. 한국팀은 이번엔 AI 기반 지질 안전 분석 시스템을 도입했어요. 드론을 이용한 실시간 모니터링도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이런 기술들이 있었나요? 한국에서 개발한 최신 기술이에요. 재해 복구에 특화된 거죠. 첨단 기술의 힘이 대단했어요. 복구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그리고 2주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80% 복구 완료됐습니다. 일주일 더 있으면 끝날 것 같아요. 정말인가요? 원래 3개월 걸린다고 했는데 한국의 기술력을 과소평가했나 봐요. 저는 한국팀의 저력에 완전히 감탄했어요. 마르틴 클라우저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한국이 포기할 거라던 그의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거든요. 이건 말이 안 돼. 어떻게 이렇게 빨리 복구가 가능해? 그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3주 만에 모든 복구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게다가 이전보다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설로 업그레이드 됐어요. 김진수 부장이 주민들에게 말했어요. 이제 더 안전한 시설에서 더 깨끗한 리튬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포기하지 않아주셔서요. 파블로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우리는 약속을 지키는 민족이거든요. 김진수 부장의 대답에 주민들이 박수를 쳤어요. 그날 밤 마을에서는 한국팀을 위한 감사 파티가 열렸어요. 에밀리아가 직접 준비한 행사였습니다. 한국 분들 덕분에 우리가 희망을 갖게 됐어요. 고마워요. 정말 포기하지 않아줘서요. 주민들의 진심 어린 감사에 한국팀도 감동했어요.
김진수 부장이 말했어요. 우리도 여러분 덕분에 힘을 얻었습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거니까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것은 단순한 자원 개발이 아니라 진정한 동반자 관계의 시작이었다는 것을요. 한국팀은 위기를 기회로 바꿨습니다. 재해 복구 과정에서 더 강한 공동체가 됐거든요. 이제 정말 시작이에요. 김진수 부장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큰 성공을 향한 발걸음이 시작됐습니다. 복구가 완료된 지 6개월 후 세계가 주목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더욱 정밀한 탐사 결과가 나왔는데 그 결과가 말이 안 됐거든요. 초기 추정치였던 200만 톤을 훨씬 뛰어넘는 1350만 톤의 리튬이 매장되어 있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겁니다. 김진수 부장이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 리튬 매장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정말 믿기 어려운 수치네요. 몇 년간 모든 사람들이 쓸모없다고 했던 그 땅에서 이런 엄청난 보물이 발견된 거죠. 그 발표가 있던 날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해요.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진수 부장이 흥분해서 팀원들에게 발표했어요. 40조 원 가치를 달성했습니다. 정말인가요? 순도 99.99% 리튬 생산입니다. 300억 원 투자가 1300배 수익을 거둔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한 거죠. 테슬라가 본격적인 대량 생산에 들어가면서 전기차 판매량이 급증했고 중국과 유럽에서도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었어요. 저는 그 변화를 지켜보면서 몇 년 전 한국 사람들이 했던 예측이 정확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김진수 부장이 말했어요. 우리가 몇 년 전 내다본 미래가 현실이 되고 있죠? 전기차 시대가 오면 리튬이 새로운 금이 될 거라고요. 정말 그대로 되었어요. 리튬 가격이 드디어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초만 해도 톤당 $10,000 수준이었는데 상반기가 지나면서 2배 가까이 뛰었어요. 현지 아르헨티나 언론들의 태도 변화가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 기업의 선견지명. 란 아시온 신문 편집장이 김진수 부장을 찾아왔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무모한 투자라고 비판했는데 이제는 성공적인 해외 투자 사례로 평가하고 있어요. 한국은 어떻게 이런 미래를 예측할 수 있었나요? 끊임없는 연구와 장기적 안목이었죠.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고요. 전 세계가 리튬의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했고 포스코의 아르헨티나 투자에 대해서도 다시 평가하기 시작했어요. 살타 주지사도 직접 여물을 방문했습니다. 한국과 아르헨티나의 우정을 강화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드려요. 주지사의 방문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는 한국 기술자들의 작업 과정을 자세히 관찰하면서 감탄했습니다. 한국 기업이 보여준 인내심과 전문성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더 놀라운 소식이 계속 이어졌어요. 유엔에서 지속가능 개발 모범 사례로 선정했거든요. 유엔 환경계획 사무총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했어요. 이곳이야말로 환경과 경제가 공존하는 완벽한 모델입니다. 어떤 점이 특별한가요? 물 사용량 70% 절감, 탄소 배출 최소화, 그러면서도 세계 최고 품질의 리튬 생산, 이 모든 게 한국이 해낸 일입니다. 전 세계 언론들이 앞다투어 취재했어요. 그리고 글로벌 전기차 기업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테슬라, BMW, 현대차 모두 장기 계약을 체결했어요. 테슬라 임원진은 심지어 직접 현장을 방문했어요. 이런 품질의 리튬은 처음 봅니다. 우리가 찾던 바로 그것이에요. 장기 계약이 가능한가요? 10년 계약을 체결하고 싶습니다. 전량 구매하겠어요. 한국의 기술력을 전 세계가 인정하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성공이 가시화되면서 새로운 도전도 생겨났습니다. 전 세계 여러 기업들이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이며 파트너십을 제안해왔고 일부에서는 인수 제안까지 들어왔어요. 김진수 부장의 대응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외부의 유혹이나 압력에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원래의 계획대로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겠어요. 특히 환경 보호에 대한 한국 기업의 철학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속 가능한 개발 없이는 진정한 성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상훈 박사가 항상 강조했어요. 현지 변화는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마을에서 매년 한국의 날 행사를 열기로 했거든요. 파블로가 행사준비위원장을 맡았어요. 우리 마을에 희망을 가져다준 한국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한국의 선견지명 덕분에 우리 지역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이들이 한국어로 감사합니다를 외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어요.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어린 목소리들이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에밀리아는 환경연구소 소장이 되었어요. 한국 기술을 바탕으로 생태계 보존 연구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파블로는 손자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얘야, 우리는 한국과 함께 세계를 바꿨단다. 그럼 한국이 우리 미래를 내다봤기 때문에 이런 기적이 일어났지. 마을 곳곳에 한국 관련 조형물들이 세워졌어요. 태극기와 아르헨티나 국기가 나란히 걸린 친선 광장도 만들어졌습니다. 현지 대학에서는 한국학과가 신설됐어요. 한국어, 한국문화, 한국기술을 배우려는 학생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젊은이들의 눈빛이 희망으로 빛났어요. 세계 각국에선 한국식 프로젝트와 접근법을 벤치마킹하러 사절단이 몰려왔어요. 칠레, 볼리비아, 페루에서도 한국식 모델을 도입하고 싶어 했습니다. 한국의 성공 비결이 뭔가요? 한 사절단장이 물었어요.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과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정신입니다. 김진수 부장이 대답했어요. 그리고 환경과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 철학이고요. 한국의 성공 모델이 전 세계로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죽음의 땅에서 시작된 기적이 지구 전체의 희망이 된 거죠. 이 프로젝트 성공 이후 가장 큰 변화는 교육 분야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르헨티나 코르도바 국립대학교에서 놀라운 소식을 발표한 거예요. 포스코와 함께 리튬 자원공학 특성화 학과를 신설하고 싶습니다. 남미 최초의 친환경 리튬 기술 전문 학과를 만들고 싶어요. 김진수 부장이 흥분해서 대답했어요.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변화는 환경 분야에서 일어났습니다. 한국팀의 친환경 기술 덕분에 주변 환경이 오히려 더 좋아진 거예요. 에밀리아가 흥분해서 보고했어요. 루카스 박사님, 정말 놀라운 발견이 있어요. 한국 기술 덕분에 여모 주변 생태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나요? 물 정화 시스템 때문에 호수 수질이 90% 개선됐어요. 그리고 새로운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어요.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한국팀이 리튬을 추출하면서도 환경을 파괴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개선시킨 거죠. 김진수 부장이 설명했어요. 우리 기술의 핵심은 물 재활용이에요. 사용한 물을 95% 재활용하면서 불순물도 제거하거든요. 정화된 물이 호수로 돌아가면서 전체 수질이 개선되고 있는 걸 겁니다. 실제로 여모 주변에는 전에 없던 식물들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새들도 다시 찾아오고 물고기들도 서식하기 시작했습니다. 파블로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50년 동안 살면서 이 호수가 이렇게 깨끗한 건 처음 봐요. 정말 신기해요. 개발을 하면서 환경이 더 좋아지다니. 한국 기술이 정말 대단한 거구나. 현지 환경학자들도 놀라워했어요. 코르도바 대학 환경과학부 교수가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포스코의 친환경 기술로 인해 지역 생물 다양성이 40% 증가했습니다. 플라밍고, 비쿠냐, 다양한 어류들이 서식지를 되찾았어요. 한국팀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주변 지역에 생태공원도 조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리튬 생산이 아니라 지역 전체를 살리는 프로젝트가 되었어요. 이상훈 박사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새로 신설된 학과는 포스코 코르도바 리튬 기술학과라고 명명됐어요. 한국의 최신 기술과 현지 대학의 학문적 전통이 결합된 특별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에밀리아는 이 학과의 첫 번째 대학원생이 되었어요. 환경공학 석사과정에 입학했어요. 한국 기술을 더 깊이 연구하고 싶어서요. 현지 커뮤니티와의 관계도 더욱 발전했어요. 한국 기업에서는 현지 사회 공헌 활동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지역 학교에 과학실험실을 만들어주고 마을 병원에 최신 의료 장비를 기증했어요. 또한 현지 청년들을 위한 기술 교육 프로그램도 시작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현지 아이들을 위한 포스코의 교육 프로그램이었어요. 한국에서 컴퓨터와 과학 실험 장비를 기증받은 학교에서 아이들이 보여준 반응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한국어로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한국 최고.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빛을 보면서 교육의 힘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포스코에서는 매년 30명의 장학생을 선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지 우수 학생들이 한국에서 6개월간 기술 연수를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한국이 리튬을 꺼낸 순간부터 옴브레 무에르토는 더 이상 죽음의 땅이 아니었어요. 생명이 넘치는 희망의 땅, 기술과 자연이 공존하는 기적의 땅으로 변했습니다. 김진수 부장이 최근 만남에서 우리의 첫 시작을 회고하며 말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얻은 건 리튬만이 아니에요. 환경과 기술이 함께할 수 있다는 증명을 얻었어요. 그리고 차세대 인재들을 얻었고요. 전 세계가 모두 비웃었던 투자를 1300배의 가치로 상승시킨 한국 포스코의 결단. 그리고 불가능이라고 했던 죽음의 땅에서 시작된 기적. 그 중심에는 미래를 내다보는 한국인의 지혜와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단순한 한국 기술의 성공 이야기가 아닙니다. 300억 원이 40조 원이 된 투자 성공담도 아니죠. 이것은 진심과 기술,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는 지혜가 만들어낸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한국이 아르헨티나 죽음의 땅에서 보여준 것은 리튬 추출 기술만이 아니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도전 정신이었고 환경과 발전이 공존할 수 있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서로 다른 문화가 진정한 동반자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이었죠. 오늘도 옴브레 무에르토에서는 한국과 아르헨티나의 젊은 연구자들이 함께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연구실에는 꿈과 열정이 가득하고 그들의 눈빛에는 세상을 바꾸겠다는 의지가 빛나고 있습니다. 한국이 세계에 전해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진정한 성공은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함께 꿈꾸고 함께 도전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마음만 있다면 죽음의 땅도 희망의 땅으로 바꿀 수 있다는 오늘의 사연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